네, 안녕하세요. 싱크라이즈 강사 지신웅입니다. 강의를 하면서 수강생분들한테 싱크라이즈를 어떻게 활용하고 싶은지를 묻습니다. 그럼 크게 네 가지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업무적인 부분에서 좀 활용을 하고 싶다라는 부분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강의를 많이 듣는데 그런 강의를 듣긴 하지만 또 막상 정리된 게 없다 보니까 나중에 활용하는 게 좀 어렵다라고 하시는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독서를 또 나름대로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 독서도 마찬가지로 읽고 나서 정리된 게 없으니까 내가 그 책에 대해서 실은 할 말이 없고 그 다음에 나한테 이렇게 남는 게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좀 정리가 필요하다라고 하셨고요. 네 번째는 그냥 생각이 복잡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복잡한 생각을 한번 좀 정리를 해보고 싶다라고 하면서 수강을 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중에 싱크라이즈를 어떻게 독서를 하고 나서 정리를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강의의 제목은 싱크와이즈로 생각을 구조화하는 것입니다. 즉 구조화를 한다는 것은 큰 거에서 그 다음 부분 좀 레벨별로 해가지고서 뭔가 이렇게 좀 나누는 건데요. 그런 식으로 했을 때 어떻게 중간에 키워드를 잘 뽑아낼 것인가, 어떻게 좀 구분을 할 것인가 그런 부분들이 좀 연습을 좀 시켜드리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거를 구조화라고 표현했고요. 구조화라는 데 있어서 첫 번째는 싱크와이즈에서는 매핑 방향이에요. 즉, 저 같은 경우는 내용이 좀 많다라고 싶으면은 이 매핑 방향에서 하단에 있는 조합형을 활용을 하고 있고요. 아니면은 간단하게 할 때 오른쪽 진행 트리 B를 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요라는 것은 저자나 출판사 등에 대해서도 간단히 적고 그다음에 읽고 나서는 읽은 날짜 그리고 키워드를 가지고서 문장을 이렇게 좀 만들어 부분들 이런 것들을 좀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사진과 목차 본격적 좋은 글은 뒤에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사진이라는 것은 실은 독서를 하고 나서 책 제목만 적는 것 같고 적는 것과 그리고 책의 겉표지를 이미지로 이렇게 붙여놓는 거하고는 나중에 기억할 때 큰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요. 100만 불짜리 습관이라고 해서 브라이언 트레시의 책이죠. 그러면은 이렇게 맵에서 글자를 치고 나서 F9를 눌러요. F9를 누르면 네이버나 아니면은 구글로 이렇게 연동이 되게끔 기본값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내려서 이렇게 한번 가볼까요? 예. 이렇게 해서 이제 100만 불짜리 습관이 나오죠. 그러면은 여기서 이렇게 인터넷에서 여기까지 나와요. 그러면 다시 맵으로 들어간 다음에 여기서 도구에서 화면 캡처가 나옵니다. 그럼 이거를 클릭을 하시면 방금 전에 있는 이 화면으로 자동으로 연결이 돼요. 그럼 이렇게 캡처를 하면 마찬가지로 사전에 지정되어 있는 곳으로 붙여넣거나 아니면 방금처럼 특별하게 지정이 안 돼 있으면 바탕화면이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를 이렇게 움직여서 노란색 화살표가 보이는 곳까지 이렇게 움직여줘요. 그러면은 그 아래 이렇게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네. 그 다음에는 목차죠. 목차를 할 때는 기능이 다중가지 추가해요. 다시 해당 홈페이지로 가서 이렇게 쭉 내리면 목차가 이렇게 나오죠. 예. 자,
자, 그러면 여기 있는 것들을 다 이렇게 한번 쭉 복사를 해 볼게요. 자, 그럼 여기다가 다중거래 추가는 컨트롤 스페이스를 이렇게 눌러서 창이 뜨기도 하고요. 추가해서 보면은 다중거래 추가가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붙여둬요. 그런데 여기서 아까 보신 것처럼 서문 일부 밑에 1장이 있죠. 그 다음에 일부 밑에 1장과 그 다음에 1장 밑에 소제목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반드시 목차 있는 것을 다 넣어야 되냐? 그렇지는 않다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 보신 것처럼 1장, 2장, 3장 이 부분들만 정리를 하는 거죠. 그리고 보시면 빈칸들 있으면 이거는 좀 편집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는 1부 밑에는 1장이 뜨면 여기는 칸을 한 두 칸씩만 이렇게 띄워줄게요. 그리고 나서 이거는 다시 지우고 집어넣고 그리고 쭉 가서 또 편집해주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2부가 됐죠. 2부 밑에는 다시 5장이 들어가죠. 그러면 요 6장 위에까지 지우고 밀어넣고 그리고 다시 여기서 이렇게 쭉 네. 집어넣고 7장 넣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예. 그러면은 뒤에 거는 생략이 됐으니까 여기까지는 이렇게 해볼게요. 자, 확인을 누르면 보시는 것처럼 서문 1부, 2부가 있고요. 1부 밑에는 1장부터 4장까지, 그 다음에 2부 밑에는 5장부터 7장까지 이렇게 정리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본 것, 깨달은 것, 적용할 것, 즉 본계적 독서법에 대한 내용을 여기다 포함시키는 거죠. 본 것은 저자의 관점에서 정리를 하는 거, 발췌를 하는 거예요. 즉 저자 입장에서 내 생각보다는 저자가 이 글을 쓰는 데 있어 가지고 좋은 느낌들이 된다라고 한번 이렇게 골라내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놓고 깨달은 것은 저자의 관점에 대한 것에 대해서 나의 생각에 있어서 좀 좋은 글, 그 다음에 나의 느낌, 그리고 그 글에 대해서 나의 질문, 그리고 다르게 생각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좀 깨달은 거에서 포함되는 거고요. 적용할 것은 이 책을 읽고 나서 내 삶에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라는 것들을 뭐 한 두 개 정도 뽑아내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본계적이고요. 그리고 저는 여기서 페이지 번호를 좀 가급적이면 넣으라고 이렇게 권해드리고 있어요. 이유는 어떤 나중에 출처를 좀 찾을 때나 좀 글 신뢰성을 좀 주는 데 있어서 페이지 번호를 넣는 것은 좀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좋은 글은 저자가 저자만의 생각으로 책을 쓰진 않더라고요. 즉 저자도 다른 사람들에 대한 글, 다른 문장에서 좋은 글들을 인용을 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는 다시 또 좋은 글들만 또 이렇게 또 계속해서 발췌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렇게 예를 들어 가지고서 요 일장 밑에 뭔가 이렇게 본 것은 뭔가 내용이 이제 들어가는 거고 표시만 이렇게 되는 거죠. 앞에 기호만 파란색으로. 그거는 어떻게 되냐면은 오른쪽 상에 보면 기호가 있어요. 그래서 이 본 것, 그다음에 깨달은 것, 적용할 것 이걸 각각 이렇게 여기 있는 걸 찾아가지고 넣어서 이렇게 쭉 내용을 정리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다 되면은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이제 본 것, 깨달은 것, 적용할 것이 있고 여기서 이거는 깨달은 거죠. 깨달은 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다른 책에서 읽은 내용에 대한 것도 포함을 시키는 거죠. 그리고 깨달은 것은 저자 입장에서 이제 정리만 하는 거기 때문에 굳이 어떤 별도의 내용이 들어갈 필요는 없는 거예요. 예, 쭉 이렇게 해서 한번 살펴보시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여기서는 지금 바인더의 힘에서 나온 내용들을 좀 발췌를 했고요. 작은 가게 성공 매뉴얼에 대한 것, 그 다음에 유튜브 레볼루션에서 어떤 내용을 발췌한 것들을 각각 넣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또 청소력에 대한 내용도 있죠. 그리고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좋은 글, 좋은 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쭉 정리를 했습니다. 자, 실은 본 것 깨달은 거 적용할 거 좋은 글 여기까지도 하면 좋지만 만약에 이런 것들이 처음 할 땐 좀 부담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진, 목차, 뭐 개요 요 정도까지만 한번 해보셔도 책을 한 권을 읽은다는 느낌 또는 읽고 나서 좀 정리가 된다라는 느낌 내 것처럼 느껴지는 것
예, 그런 것들을 좀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다음번에는 좀 더 자세하게 그리고 다른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하는 방법 한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